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잠이 깨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요.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이제는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자고 일어나면 멀쩡했던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회복이 느려지고 먹는 것 하나 운동 하나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아침 습관인데요.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컨디션을 결정하고 컨디션이 쌓이면 그게 결국 삶의 질이 됩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만약 70이 넘고 80을 앞둔 나이에도 이 5가지 아침 습관을 지킬 수 있다면 30년은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평온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키기 힘든 식단도 아니고 무리한 운동도 아닙니다. 작지만 반복할 수 있는 5가지 아침 습관. 이것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노년 전문 의사들이 직접 권하는 실천 가능한 루틴이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해보고 몸으로 느낀 결과들입니다. 누군가는 통증이 줄었고 누군가는 수면이 깊어졌으며 누군가는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들은 내가 나를 돌본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결국 건강보다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이지요. 오늘은 80대 전에는 꼭 봐야 하는 이야기. 만약 70세에서 80세에 이 5가지 아침 습관할 수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다면 30년 동안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0세 이후 아침 습관은 누구나 집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침 공복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하나가 참 중요해집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대충 먹고 넘어가도 괜찮았던 시절은 어느새 지나가 버렸죠. 특히 아침은 속이 부담스럽거나 어설프게 먹으면 하루 종일 더부룩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아침을 편안하게 시작하면 몸이 하루 종일 가볍다는 것인데요. 사실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습관으로 인해 70대, 80대에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수십 년간 병원을 다니며 크고 작은 질병을 열심히 관리해 오신 분들 중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공복 아침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계셨죠. 이분들은 아침 식사 전 꼭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십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황 가루를 아주 조금 넣고 후추 한 꼬집,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면 좋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간 해독 작용을 돕고 후추는 그 흡수율을 높여주며 레몬은 아침 장 활동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회복 리듬을 여는 첫 걸음이 됩니다. 물론 위가 약하거나 특수한 케이스에는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물을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따뜻한 물 한 컵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마셔주시면 좋지요.
그 다음은 즙입니다. 비트즙 한 잔, 브로콜리즙 한 잔, 양배추즙 한 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질과 입맛에 따라 고르셔도 좋습니다. 비트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브로콜리는 면역 기능과 염증 완화에, 양배추는 위장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많은 노년 환자분들이 복부 팽만이나 속쓰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몸 안의 노폐물이 정리되면 몸이 가볍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부드럽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한 곰탕 한 그릇이면 충분하고, 혹은 짜지 않은 명란젓을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회복에 필요한 콜라겐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관절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게 된다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대신 우리 몸에 맞는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으로 시작하면 소화 부담 없이 관절 회복과 근육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요. 실제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오신 75세 어르신 한 분은 이 아침 루틴을 2주간 실천한 뒤부터 아침에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해독 염증 억제 단백질 보충, 이 세 가지는 아침 공복 시간을 치유의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몸도 무거워지고, 속이 더부룩하면 하루가 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가벼운 아침 한 끼는 몸을 깨우고 하루의 흐름을 가볍게 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실천하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원하고 습관이 됩니다. 아침 공복은 그냥 비워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이 회복하고 정돈되는 가장 소중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건강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부터 이 아침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면 80을 넘어 90세 100세가 되어도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하루를 내 두 발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한밤중에 두세 번은 꼭 잠에서 깹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더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마음도 처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습니다. 불면증을 겪다 보니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수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상담을 가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잠을 고치고 싶으시면 아침부터 바꿔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몸 안의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가 점점 느려지고 흐려집니다. 특히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는 지금이 낮이다라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멈추고 몸은 깨는 준비를 시작하지요. 아침 햇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어난 뒤 1시간 안에 가볍게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입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단 5분, 10분만 걸어도 충분하지요. 햇빛이 얼굴과 눈에 닿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한 82세 어르신은 오랫동안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수면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머리가 멍하고 컨디션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실천한 것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까지 천천히 걸어가 5분 정도 햇빛을 쬐고 잠깐 앉아 계시다 돌아오는 단 15분의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가 지나자 밤에 한 번만 깨기 시작했고 2달쯤 뒤에는 5시간 이상을 끊기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수면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낮에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밤이 아니라 낮의 영향에 더 민감해집니다. 낮에 몸을 덜 움직이면 밤에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리듬이 흐트러지면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햇빛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만 있는 날보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은 날이 훨씬 더 깊은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운동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햇빛을 보고 같은 시간에 가볍게 걷는 이 습관이 생기면 우리 몸은 다시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 햇빛과 낮의 움직임이라는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수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햇빛을 쬐고 걷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몸도 깨어나고 기분도 밝아지고 밤잠도 깊어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겁니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되고 노년의 하루는 햇빛과 함께 시작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다시 틀어 맞추는 가장 쉬운 건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은 늘 산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에서 찌릿한 느낌이 오거나 무릎이 저릿해 걸음을 멈추게 되기도 하지요. 이런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줄이고 기분을 가라앉히고 점점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가지요. 이럴 때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통증을 줄이고 싶다면 매일 아침 내 몸에 맞는 영양 루틴부터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5가지가 자주 추천되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붓는 느낌이 잦은 분들, 혈관이 약하거나 심장이 쉽게 두근거리는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줘 전신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근육도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은 물론 면역력과 기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자꾸 당기고 조이는 느낌이 있는 분들, 또 이유 없이 예민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감기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
피로감이 하루 종일 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는 노년기에 필요한 항산화 작용을 돕고 염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장이 약해지면 모든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살리고 변비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그에 맞는 것을 골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먹는다니까 나도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였을 때 비로소 몸이 달라지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직후에 함께 드시는 겁니다. 속도 덜 부담스럽고 잊지 않고 실천하기 좋습니다. 한 77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젠 약처럼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걸 챙겨야 내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오메가3와 유산균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 하나로 속이 덜 더부룩해졌고 피곤함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것, 내 몸에 맞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입니다. 아침 영양 루틴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습관처럼 몸에 스며들고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몸이 덜 아프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편해지면 삶이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이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굳고 마음도 더 다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운동 못해요. 허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과거처럼 가볍게 뛰고 걷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은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분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평지 걷기입니다. 오르막도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그냥 동네 골목길이나 공원 산책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보다 리듬입니다. 처음엔 10분만 걷더라도 같은 시간에 매일 걷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 기억을 다시 살립니다. 7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셨습니다. 하지만 평지 걷기를 하루에 15분씩만 실천한 뒤 3주가 지나자 무릎에 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단을 잡고 오르던 버릇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걷기 외에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아쿠아로빅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요즘 70대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운동은 물의 부력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요. 물속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저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또 요즘은 필라테스나 자세 교정 운동도 노년층을 위한 수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리한 동작이 아니라 호흡과 중심을 잡는 훈련을 통해 넘어짐을 예방하고 척추와 골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운동이라면 그게 내 몸에 맞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곧 자립력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잘 먹고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하루 20분만 유지하면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이 남아 있어야 화장실도 혼자 가고 장도 보러 가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은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매일 이어지면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감정도 매일 정리해야 가벼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몸을 아침마다 씻고 정리하듯 마음도 매일 한 번쯤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감춰왔던 감정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괜히 서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왠지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 마음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딱 3줄만 써보시는 겁니다. 오늘 할 일 한 가지, 지금 느끼는 감정 한 줄, 감사한 일 또는 고마운 사람. 이건 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이죠.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도는 감정들을 종이에 꺼내어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마트 다녀오기. 왠지 모르게 허전함.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을 3줄 적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감정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보시는 겁니다. 괜히 바쁠까 싶어 망설여지는 마음. 괜히 혼자 있던 시간이 길어져 더 머뭇거리는 마음. 그 마음을 넘어서 단 한 통의 전화가 하루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82세 어르신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친구 2분께 전화를 거십니다. 단 몇 분의 통화지만 그 시간이 있어 한 주가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 마음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취미를 꼭 하나쯤은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으로 향할수록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나 혼자서 나를 잘 달래며 살아가고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작은 화분을 키워도 좋고 찬찬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뜨개질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으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통증으로, 때로는 불면으로, 때로는 이유 없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매일 한 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지요.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별일 없는 하루가 참 고맙다. 그렇게 써내려가 보셔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롭다고 말하지 못할 때 더 아픕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내 마음 안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년의 삶도 새로운 온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습관에서 오고 마음의 건강은 연결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다리는 매일 아침의 감정 정리 루틴입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정돈하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평온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그때부터 조용히 준비해 두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여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은 특별한 약이나 병원의 힘보다 작지만 따뜻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빛 아래의 짧은 산책, 몸에 맞는 영양 루틴, 무리 없는 운동, 마음을 정리하는 일기 한 줄.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가볍게 움직이게 만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하루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대에서 80대인데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인데요. 이제는 나머지의 것들도 차츰 늘려나가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이 아침 습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해보시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나요? 혹시 내일 아침 한 가지 습관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은 나이가 아니라 오늘 아침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깊은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